재개발, 재건축을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뭘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그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리즈로 쭉 올려드릴 내용은요. 일단 전반적인 부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절차,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용어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하고 분양가가 나왔을 때 물건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에 대한 다양한 물건에 대한 그런 분석,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제일 제너럴한 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쉽게 접근을 하는 게 아파트죠, 그죠? 상가하고 토지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도 비싸고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만 봤을 때 분류를 좀 하자면 분양권 투자 제일 많이 하시죠. 계약금만 있으면, 이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인 2-3년 후까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 제일 많이 하시고요.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는 분양권으로 10%만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 내가 분양한 아파트 가격만큼 전세가가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2년 한 바퀴 돌리고 나면 가격이 더 올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무피 투자였죠. 무피. 전세를 비싸게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면 그죠?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거죠. 그게 분양권 투자의 매력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장을 좀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입주 때 이게 그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또 입주 때 좀 전세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름의 또 요령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뭐 공실로 몇 개월을 버틴다든지 하는 그런. 그래서 나름의 장단이 있긴 한데 수익률은 분양권 투자만큼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갭 투자. 갭 투자도 지금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분양권만큼이나 많이 하는 투자가 갭 투자죠. 그래서 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다가 전세를 놓고 그 차익만큼만 내 투자금을 넣어서 하는 게 갭 투자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4억 8천 정도의 전세금을 넣어서 2천 정도의 투자금만으로도 내가 투자를 하는 게 갭 투자고요. 그리고 헌집을 사서 나중에 새 집을 받는 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진행하는 곳 중에는 헌집을 사서 새 집을 다 받을 수 있는 데는 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 옛날에 5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대지 지분이 많고 한 그런 곳은 내가 헌집을 사서 새 집을 진짜 받을 수가 있었어요. 18평짜리 주공 아파트 살고 있는데 34평짜리 아파트를 추가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5층 아파트 다 끝났잖아요, 재건축.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중층, 12층, 13층, 15층 이런 아파트가 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용적률을 무조건 올릴 수가 없거든요. 법정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용적률을 더 주지 않는 이상은 일반 분양 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새 집을 그냥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일반 분양 받아서 새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일찍 진입을 해서 물건을 사놓으면 좀 더 싸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도 더 일반 분양 개수가 없죠. 리모델링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건축비를 조합원들이 다 내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모델보다는 그냥 내가 기존의 집을 살면서 내 집의 가치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좀 더 많이 투자 가치가 없는 게 리모델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구축밭인데 전부 다 저 1기 신도시들 보면은 전부 구축이잖아요. 근데 그 구축밭에 몇 개만 리모델링이 이렇게 들어선다고 하면 신축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사업은 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가, 지산, 토지 요렇게 아파트 말고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투자 스킬 중에 하나인데 뭐 재개발, 재건축처럼 경매를 통해서 또 아파트나 상가, 지산, 토지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셔야 될 게 항상 흐름이 바뀝니다. 부동산은. 정책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정책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는 항상 신문을 읽거나 임장을 다니면서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는 후행이기 때문에 임장을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은 어떤 변화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대출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규제에 대한 그런 반응을 더 빨리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투자 방법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갭 투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취득세 중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갭 투자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겠죠. 굳이 중과세를 내면서까지 지금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런 투자 대상이 있고 뭐 요런 투자 방법이 있다라는 건 좀 아시고 강의를 좀 듣고 포인트를 잡고 임장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무작정 가서 임장을 가면 사실은 가서 뭘 봐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임장을 갈 때 그냥 남들 따라서 쭉 갔다가 오면 그냥 여행이 된다. 임장이 아니라 그냥 여행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 아실을 통해서 요 아실이거든요. 아실을 통해서 제가 아실 통해서 요거 검색하는 거는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실을 통해서 최고가 아파트를 검색을 합니다. 최고가 순위를 요 구만 특정을 하시고 쭉 내리시면 구하고 요 평형을 특정을 하시고 쭉 내리시면 이렇게 쭉 순위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포구를 간다라고 하면 요 대장 아파트는 무조건 돌아보고 온다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아요. 처음에 임장 가실 때는. 그죠? 그리고 갔다 와서 정리를 할 때는 그 외에 뭐 좀 더 작은 세대 단지라든지 좀 더 가격이 싼 아니면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들도 다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처음에 갈 때 모든 걸 다 둘러보지는 못하니까 요 정도 아실에 나오는 아파트 정도는 보고 온다 생각을 하시고 검색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객론을 통해서 학원가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아직까지는 학군지도 중요하지만 학원가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학원가가 어디에 있는지 상권도 확인을 할 겸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도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에 나와 있는지 가격대를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지 소장님 브리핑을 들었을 때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너무 싸게 나온다면 이게 왜 이렇게 싸죠 소장님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시세 파악을 전혀 안 하고 가면 싼 건지 비싼 건지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시간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사전조사를 좀 하고 그거를 더블 체크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현장을 가셔야지 좀 더 정보를 많이 득해서 오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지 공부를 우선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뭐가 입지냐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비싼 아파트 많은 데가 입지죠.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호재가 좀 더 많은 곳이 입지가 또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입지 공부를 우선 하셔야 된다. 또 동선 갔다 오고 나면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기록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지도에 표시는 안 하시더라도 사진으로라도 좀 찍어가지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내가 발로 다니면서 갔다 온 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좀 임장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갔을 때 어떤 동이 선호가 되는지
또 어떤 향이 선호가 되는지를 소장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가서도 비슷하게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러니까 선호하는 동과 호수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되면 뭐 방향 때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알고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다른 부동산을 볼 때도 충분히 이게 이제 분양권 같은 걸 보실 때도 충분히 앞에 득했던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은 이렇고 흐름은 데이터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는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물건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실거주자인가요? 아니면 투자자들인가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이런 것도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런 정보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소장님들 중에 잘하시는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대출 상담사 번호를 쭉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는 소장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잘하는 대출 상담사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출 상담사에 따라서 쉬운 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꼬여 있고 어렵게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것까지 해결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전화번호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 안 풀렸던 그런 대출 문제를 잘 풀어주는 그런 상담사님 전화번호가 있으면 내 재산이 됩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한테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득할 수 있으면 조금 확인을 해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업장 정보 확인은 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아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장 리스트를 뽑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조합 번호라든지 조합 사무실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초기에 도면 같은 거 그런 거를 올려놓거든요. 조합 설립되기 전에 설계도를 올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좋긴 한데요. 아실에 들어가면 요즘에 이제 사업 단계라든지 그런 게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구역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조합원 수, 일반 분양 개수,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까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그 구역에서 나온 물건들 가격, 그것도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임장을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재개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재개발 그 부동산 분위기를 알려면 뉴스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에만 특화된 뉴스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즐겨찾기에다가 조금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고 주기적으로 보시면 조금 관심 있는 구역들의 사업장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슈되는 내용, 그리고 새로 개정된 판례라든지 개정된 법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대출 규제 또는 뭐 상품 나 세금 관련한 정보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신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의 스킬일 뿐입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하나의 투자 방법일 뿐이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입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입지. 어디가 대장 아파트인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부동산 흐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보합장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 같은 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홀딩 될 장인지 꺾일 장인지 좀 오를 것 같은 장인지 그것도 조금 예측을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내가 투자하는 방법을 수정해 나가는 거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취득세 중과라든지 그 다음에 종부세 관련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양도세 중과는 이제 다 거의 해제가 됐죠. 요정지역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는 비과세를 받는 게 좋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대출도 아셔야지 좀 더 입지 좋은 곳을 내가 대출을 활용을 하면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좀 더 입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알고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과세 전략이라고 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 요거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조금 하셔야지만 좀 목돈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집 하나가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내가 조금 일찍 샀던 경우여가지고 한 6억 정도, 7억 정도, 한 5, 6억 정도가 남았다.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걔네들은 무조건 비과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3주택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개 정도는 세금을 내고 그냥 팔아버리고 하나 정도만 남겨서 비과세 전략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상승장이 오면 어차피 내가 주택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 더를 사서 요것도 비과세, 요것도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과세 전략 꼭 한번 세우셔가지고 많이 남은 것들은 비과세 전략으로 꼭 가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 내가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은 무조건 2년은 살아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생임대주택을 이용을 하시면은 내가 굳이 2년을 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비과세를.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좀 그 수익이 좀 많이 남은 곳인데 내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 라고 하면 뭐 상생임대주택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법인 활용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경비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 활용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법인 규제가 상당히 크죠, 그죠? 취득세는 무조건 주택 같은 경우 지금 12%이기 때문에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법인이 대출도 많이 되고 취득세도 지금처럼 과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법인 활용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계속 안 좋아진다고 하면 이것도 풀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했었다. 그리고 가능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리고 종부세 줄이기는 목적으로 해서 세금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만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은 다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흐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아셔야 되고 대출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려면 지역별 청약 경쟁률 같은 거 어플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많은 곳인지 적은 곳인지 굳이 2, 3년 후에 입주 물량 엄청 많은 곳에 내가 분양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거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세가 대비 뭐 매매 지수라든지 그러면 이런 걸 확인을 하시면 사람들이 지금 전세를 선호하는 건지 매매를 선호하는 건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출도 내가 정말 좋은 입지의 물건이 있는데 한 2억 정도가 모자라. 근데 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대출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출 상품이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 최근에 나왔던 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입지 좋은 거를 바로 점프를 해서 물건을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출 상담사님들 중에서 되게 어렵고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은 건데도 풀어주시는 상담사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알고 있으면 내 재산이죠. 내 재산. 이 대출도 단골이거든요. 투자 자주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면 바로바로 워낙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분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분한테 1등으로 먼저 물어보고 바로 그분한테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대출 상담사도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다. 어떻게 아느냐? 부동산에다가 물어보셔도 되고요. 내가 어떤 물건 괜찮은 거를 발견을 했을 때 그 물건에 내가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리스트를 받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쭉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데다가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그렇게도 많이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다 투자자죠, 그죠? 투자자이긴 한데 사람들마다 내 실거주 집은 굳이 필요 없이 나는 월세 살아도 돼. 월세 살고 그냥 애들 여기서 그냥 쭉 키우면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지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릴 때는 투자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점프해서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자꾸 전학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가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어느 조금 학군지 괜찮은 데다가 정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계획을 하시고 내 성향에 따라서 또 투자 방법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5천 넣고 1억 버는 거하고 5억 넣고 10억 버는 거하고 같죠, 그죠?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5천 투자금을 넣어서 1억을 버는 거하고 5천 투자금을 넣어서 10억을 버는 거는 요것도 100%, 요것도 100%잖아요. 그죠? 수익률이, 그죠? 근데 세금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요게 더 유리하겠죠, 그죠? 세금 단계가 요거는 5천만 원이 내가 양도세 계산할 때 5천만 원이 내가 그 양도세 계산할 때 5천만 원이 수익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5억이 수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10억에서 5억을 빼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취득세가 조금 풀리거나 할 때 지방 투자하실 때 지방에 갭 투자하실 때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면 내가 어떤 세금 구간을 생각을 하면 요거는 그냥 적당히 먹고 요 정도에서 팔고 요거를 그냥 뭐 사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세금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살 때부터 이게 단기로 가야 될 건지 장기로 가져가야 될 건지도 좀 구분이 필요한데 처음부터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사고 팔고 해보시면 요거는 입지가 고만고만하니까, 아니면 요거는 몇 년 있다 입주 물량이 좀 있으니까 단기로 가져가고 한 뭐 2, 3천 정도 뒤에 받아주는 사람이 이제 먹는 걸로 하고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갖고 갈 거, 단기로 가져갈 건 조금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조금 이거는 경험을 좀 해보셔야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투자 대상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일 뿐이고, 전체적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과 부동산 흐름과 그다음에